세리가 내 손녀가 아니라고? 죽은 미소가 내 손녀라고? 스텔라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비명을 질렀는데요. 그리고 그 순간 단 하나의 생각이 머릿속을 완전히 잠식했습니다. 이 모든 거짓말을 누가 나한테 씌운 거지? 이 한 문장이 스텔라장의 복수 서막이었습니다. 김선재가 세리의 정체를 폭로한 그날 밤, 스텔라장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리가 내 손녀가 아니라니? 이게 단순히 출생 비밀 정도의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스텔라장의 인생은 아들 호세의 죽음 이후 완전히 망가졌고 그 속에서 다시 희망이 생긴 게 세리의 존재였죠. 그 아이가 친손녀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 권력을 움켜쥐고 그 아이를 위해 죄를 덮고 그 아이를 위해 전쟁처럼 살아온 거였는데요. 눈물이 아니라 피가 끓는 듯한 분노가 솟았죠. 내 손녀를 죽게 만들고 가짜 손녀를 나한테 안긴 게 누구야? 스텔라장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눈빛은 오히려 20년 전보다 더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스텔라장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이름은 민경채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리가 자신의 딸이라고 처음 말한 사람도 민경채였고 유전자 검사지를 가져온 사람도 민경채였고 민두식의 회장직을 지키기 위해 세리를 후계자 카드로 사용하려 했던 것도 민경채였기 때문이죠. 스텔라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1번은 너야, 경채야. 내가 모든 걸 시작했어. 다음 날 스텔라는 아무 말 없이 민경채를 불러냈습니다. 그녀는 그날따라 예전처럼 상냥한 여사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경채야, 우리 둘 이제 정산하자. 민경채는 그 말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산이요? 스텔라는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바로 세리와 루시아의 친자 재확인 결과였는데요. 이미 김선재가 조작했던 가짜 유전자 검사가 무의미해진 지금 루시아는 진짜 자료를 스텔라장에게 넘긴 상황이었습니다. 스텔라는 조용히 말했죠. 너의 진짜 딸 죽었더라. 민경채의 얼굴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세리가 제 딸이고. 아니야. 내 딸은 미소였어. 내가 죽였던 그 아이. 너 때문이지. 미소가 죽은 건 너 때문이야. 너는 내 손으로 네 딸을 죽인 거야. 민경채는 바닥에 주저앉아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세리는 제 딸이에요. 세리는 저를 닮았고 저희. 스텔라는 단칼에 끊어냈습니다. 거짓말을 오래 하면 진실이 되는 줄 알았지? 그런데 진실이 내 인생을 갈라먹었네. 민경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소가 제 딸이라고요? 그 아이가 죽은 게 그러면. 스텔라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래. 내 진짜 딸은 죽었어. 민경채는 정신을 잃듯이 쓰러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손이 떨렸죠. 안 돼요, 안 돼. 미소는. 스텔라는 조용히 시선을 거둡니다. 내 진짜 딸을 죽인 건 너와 세리였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경채는 마치 폐부를 찔린 듯 비명을 지르며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타깃 처리 완료. 스텔라장은 곧바로 다음 목표를 떠올렸습니다. 공실장. 그래서 스텔라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실장을 몰래 불러냈죠. 하지만 공실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공실장의 휴대폰은 끊겼고 어떤 보고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스텔라장이 먼저 공실장을 잡아간 게 아니라 스스로 공실장이 스텔라장을 피해 달아났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결국 공실장은 붙잡혔습니다. 그녀는 스텔라장의 별장 지하실에 묶여 있었습니다. 말해. 내 입으로. 공실장은 울고 있었지만 이번엔 도망칠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전 그때 경채 아가씨가 자식을 잃었다는 걸 견딜 수 없었어요. 스텔라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아이를 훔쳐서 죽은 아이 대신 내놨다고. 공실장은 울며 외쳤습니다. 전 살릴 수 있는 아이를 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여사님 손녀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스텔라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내 진짜 손녀였다고. 루시아의 미소가 내 손녀였다고. 공실장은 그제야 입술을 틀어막고 울부짖습니다. 전 정말 몰랐어요. 여사님 아드님과 루시아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었는지. 스텔라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몰랐던 덕분에 내 손녀는 거짓 손녀 밑에서 죽었지. 그날 이후 공 실장은 스텔라장에 의해 지하에 감금됩니다. 두 번째 타깃 제거 완료. 이제 남은 마지막 타깃은 셀이었습니다. 스텔라장의 복수는 처음부터 피해와 가해를 명확히 구분한 뒤 정확히 그 순서대로 처단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스텔라장은 세리가 일하는 카페로 찾아갔습니다. 세리야, 넌 내 진짜 엄마가 누군지 알고 있어? 할머니 진짜 왜 그래요? 갑자기 나타나서 스텔라장은 목소리를 낮추며 전곡을 찔렀습니다. 내 엄마는 루시아야. 세리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기가 바꿔치기 된 거야. 너는 원래 루시아 딸이었고 루시아 딸 미소가 너 때문에 죽었지. 세리는 그대로 숨을 못 쉬고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미소 엄마였다고요? 스텔라는 세리에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루시아는 친딸이 미소인 줄 알았지. 그런데 아니야. 바뀐 거야. 내가 친딸이야, 루시아의 친딸. 죄송해요 할머니. 저는 몰랐어요. 제가 미소를 그렇게까지 몰아넣은 건 줄. 스텔라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내가 몰랐어도 결과는 바뀌지 않아. 세리는 바닥에 무너져 정신이 흐릿해지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죠? 저는 어디에 있어야 하죠? 스텔라장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누구든 내 죄는 내가 감당해야 해. 세 번째 타깃 붕괴 완료. 한편 민경채는 스스로가 세리의 엄마가 아니라 미소의 친엄마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회장 대행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통보가 떨어졌고 주주들은 민두식 장기 공백에 분노하기 시작했죠. 민경채는 집안에서 미소의 과거 사진들을 찾아 헤집고 있었습니다. 이 애가 내 딸이라고? 이렇게 웃고 있는 애가 왜? 사진 속 미소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맞추려는 표정이었고 누군가 눈치를 보는 듯한 자세였으며 언제나 내 자리 말고 남의 자리에 서 있는 아이였습니다. 지금 다시 보니 사진 하나하나가 전부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뭐 했지 그동안? 그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분, 안정제를 또 거부하셔서 가급적이면 입원을 고려하시는 게 이번에는 스텔라장이 아니라 정말 의사소견에 따른 입원이었습니다. 민경채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나 미쳐도 싸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는데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도 세리도 미소도 아빠도 다 내가 망가뜨렸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고 답을 기대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스스로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독백이었죠. 그날 민경채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가장 먼저 스텔라장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스텔라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래. 거기서라도 내 죄랑 같이 살아라. 공 실장은 여전히 스텔라장 별장 지하에 묶여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공간, 시계를 볼 수도 없는 시간. 하지만 그에게 제일 무서운 건 어둠도 굶주림도 구속도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기고 산 죄가 이제서야 내 목을 조르는 기분이야. 공 실장은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처음 아기를 바꿔치기 했을 때 자기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 결과가 진짜 손녀의 죽음으로 돌아오고 가짜 손녀의 폭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스텔라장이 지하로 내려온 건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몇 날이 지났는지 전혀 모를 타이밍이었습니다. 이어 여사님. 공 실장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기어가듯 다가가려 했지만 스텔라장은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란 게 말이지 공 실장. 선이라고 믿고 한 행동이 누군가한테는 지옥이 될 때가 있더라. 공 실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전 실수였어요. 경채 아가씨가 딸을 잃으면 그 집이 다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서 남의 집 애를 훔쳐다 넣었냐? 살려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스텔라장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래, 넌 그렇게 믿었겠지. 근데 결과는 어때? 공 실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죽었죠. 미소 아가씨도 죽고
경채 아가씨도 무너지고 세리 아가씨도 망가졌고 여사님도. 스텔라장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맞아. 너 하나 때문에 다 망가졌지. 그 말은 피도 섞이지 않은 완벽한 선언이었습니다. 공 실장은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어떻게든 평생 속죄하면서. 스텔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이미 20년 동안 도망치면서 살았어. 이제 와서 속죄하겠다는 말, 난 안 믿어. 공 실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절 경찰에. 경찰에? 넌 그런 공식적인 처벌을 받을 자격도 없어. 그 한마디에 공 실장의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교도소는 그래도 규칙과 햇빛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스텔라장 마음 하나에 생사와 시간이 조종되는 곳이었으니까요. 여사님 제발. 스텔라장은 돌아서며 짧게 말했습니다. 넌 내 죄랑 여기서만 살아. 세상이 널 잊어버리는 게 어쩌면 제일 큰 벌일지도 모르니까. 문이 다시 닫히고 철문이 잠기는 소리가 지하를 울렸습니다. 스텔라는 자연스럽게 김선재와 잠시 동맹을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선재는 그 모든 사실을 처음으로 알려준 사람이었고 스텔라장이 복수를 진행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마련해준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텔라장은 이미 알고 있었죠. 김선재는 절대 옆에 두면 안 되는 남자라는 걸. 그는 영악하고 탐욕스럽고 자신에게 이득이 안 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배신합니다. 스텔라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죠. 너는 마지막이야. 1, 2, 3번 모두 끝나면 널 버릴 거다. 그리고 그 시각. 김선재는 자신이 조종자가 된 줄 알고 웃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우리 둘이 손잡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러자 스텔라장이 미소를 잃고 단단해진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니야. 난 누구와도 손잡지 않아. 특히 너 같은 괴물이랑은. 김선재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웃고 있었지만 스텔라장은 이미 마지막 칼을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한편 김선재는 스텔라장이 자신과 잠시 손을 잡아준 것 때문에 자기가 아직 쓰임새 있는 조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민경채도 날려보내고 공 실장도 처리하셨으니 이제 남은 건 루시아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위험한 제안을 마치 좋은 조언이라도 되는 것처럼 꺼내놓았습니다. 루시아 그 여자는 어차피 여사님이 원하는 모양새를 망가뜨릴 뿐이에요. 게다가 세리의 친엄마잖아요. 그 애만 아니었어도 미소가 살아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스텔라장은 그 말을 듣자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강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봐. 네. 세리가 없었음 미소 인생이 안 꼬였다고. 김선재는 잠깐 멈칫했지만 대부분의 인간이 그렇듯 이미 내뱉은 논리를 쉽게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 말은 그 애가 약했잖아요. 요즘 애들 사이에 왕따니 뭐니 많고 그런 거 어쩔 수 없게. 그 입 다물어. 스텔라장의 목소리가 낮게 그러나 날카롭게 갈렸습니다. 내 손녀 입에서 그런 말 나온 것도 아니고 내 손녀 죽인 남자 입에서 지금 그 말이 나와? 김선재는 뒤늦게 눈치를 챘습니다. 아, 여사님, 전 그냥 상황을 객관적으로. 스텔라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뭘요? 왜 마지막이 내 차례인지. 김선재는 그 말의 의미가 처음엔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사님, 우리 같은 편이잖아요. 전 여사님 편에 선 사람이라고요. 스텔라장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니, 넌 평생 누구 편에도 선 적이 없어. 늘 내 편이었지. 그 말은 정확했습니다. 김선재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진짜 충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경채에게도, 민두식에게도, 루시아에게도, 심지어 세리를 딸이라고 부르면서도 어딘가 계산이 깔려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전세리 지키려고. 그럼 왜 그 아이가 김세리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와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해 볼래? 김선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세리 아버지니까요. 스텔라장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서 내가 기특할 줄 알았니? 김선재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설마 내가 유전자 검사 조작한 것도 알아?
근데 그건 솔직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내가 내 손녀 죽게 만들고 가짜 손녀 앞세워 나를 농락했다는 게 진짜 문제지. 여사님, 전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전 그저 살려고 한 거예요. 다 그렇게 말하더라. 남 등쳐먹고 올라가는 것들 특징이야. 나도 살려고 그랬다. 스텔라장의 눈빛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결심을 품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이야, 김선재. 1번, 2번, 3번 정리 끝났으니까. 김선재는 비웃음으로 위기를 덮으려 했습니다. 웃기지 마요. 여사님이 날 버리면 여사님도 얻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얻는 거? 내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건 얻는 장사가 아니라 잃은 것들에 대한 청산이야. 그 말에 김선재 얼굴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스텔라의 칼춤은 언제 멈출 수 있을까요? 그리고 스텔라와 루시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화도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